네, 드디어 마지막 합격 발표를 맡은 저는 강원도 합격한 재수생이고요. 늦은 시간까지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랑 또 인강으로 듣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이 시험은 진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시험이니까 이런 합격 발표 수기를 잘 듣고 잘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힘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떨리는데, 어, 우선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이 순간을 되게 많이 꿈꿔왔어요. 약간 합격 발표를 하는 내 모습을 되게 많이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무슨 말을 할까? 내가 합격하면 난 공부 이렇게 했어. 이렇게 자랑해야지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뭔가 상상을 많이 하고 내가 만약에 합격 발표를 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난 이렇게 했다. 약간 이런 자세를 먼저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우선 순서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먼저 저의 소개를 하고 점수를 공개하고 그 다음에 지역 선택을 한 기준을 말씀드릴 거고 공부 방법이랑 생활 패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엄청 많이 가져왔거든요. 제가 막 서브노트도 가져오고 많이 챙겨왔는데 그거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시간 아니어도 제가 온라인으로 합격수기 쓰면서 사진을 첨부할 거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 이렇게 5가지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점수를 쓰고 본인 소개를 할게요. 어, 1차는 강원도 컷이 가로에 쳐져 있는 게 컷이고요. 제 점수가 총합이 60. 그래서 컷에서 10점이 1차는 높았고 2차는 100점 만점 중에 96.07을 받았어요. 그래서 최종 컷이 145.81이었는데 제가 161.41을 받아서 저는 2차를 조금 중심적으로 말을 할 거고 그리고 네. 그래서 최종 컷에서 제가 15.6점이 높았어요. 그리고 제 소개를 이제 하면 이게 제 소개를 하는 이유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참고했으면 좋겠고 또 이건 합격 수기를 골라 들어야 돼요. 이게 무조건 합격 수기를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다 들으셨지만 이미 저도 그랬어요. 합격 수기 무조건 다 듣고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아서 저는 그 사람의 합격 수기를 뽑아가지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1차 중간중간에도 계속 보고 2차 하면서도 다시 보고 이렇게 활용을 많이 했어요. 선생님들도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서 저는 먼저 디자인으로 교직 이수를 한 상태에서 원래 미술을 복수 전공을 하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쳐서 교육대학원을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 초수 시험 때 8월에 졸업했고 그때 저는 시간 강사도 병행하고 자유학기제도 병행을 하고 중3 정규 수업도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정신없이 보냈어요. 논문도 쓰고 그리고 미술관 아르바이트도 하고 주말에 근데 저는 이게 뭐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학생 때 막 바쁘게 해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몸이 바빠야 공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벌려놨는데 이게 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수 때는 인천을 응시를 했는데 교육학에서도 실수를 하고 전공도 막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작년 시험지도 가져오고 올해 시험지도 가져왔는데 그 실수가 뭐를 말하냐면 우선 공부도 안 돼 있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초수 때 시험지인데 형광펜을 치긴 치는데 중요한데 안 치는 거예요. 이게 공부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초수 때는 이런 실수를 많이 했고 약간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기출 분석도 했고 교과서 분석도 했고 그리고 저는 초수 때는 타 강사를 들었었고, 그러니까 이게 필독서도 다 읽고, 그러니까 이게 소화 불량이 온 거예요. 내가 소화도 할 수 없는데 남들이 한다는 거 좋은 거 다 하고 나도 이거는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벌린 일도 많지, 몸은 힘들지, 공부는 안 되지. 그러니까 남들한테 나 이만큼 했어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그 시간 강사를 하니까 이게 신분이 내가 수험생도 아니고 시간 강사인데 교사도 아니고 이게 되게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공부 환경도 제가 1인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는데 진짜 우울한 거예요. 이게 갇혀 있으니까 잡생각도 엄청 많이 들고, 그리고 막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해서 친구들도 다 만나고 했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선 제 주변에는 임용을 준비한 친구들이 없었고 다 디자인 대기업에 다니는 애들이 많았어가지고 거기서 오는 약간 그런 게 되게 위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수록 친구들을 잃고 싶지 않아가지고 만났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나대로 낮아지고 친구들 관계랑은 또 좋지도 않더라고요. 왜냐면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해서 초수 때 이렇게 점수도 한참 낮게 받았어요. 그래서 확 이제 내가 엎어야겠다 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나를 알아야겠다 해가지고 우선 장지영 선생님한테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제가 이 위상 미술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 팀티칭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전문적일 것이다 이런 확신이 좀 있었고, 제 주변에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다 위상 수강생들이셨는데 이 두 분을 잘 활용을 해라 이런 조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 강사 선생님들을 활용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러니까 전적으로 믿는 그거랑 좀 다른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인드를 바꿨고, 이제 나를 알아야 된다는 게 아까 제가 착각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몸이 바쁘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서 수기 말씀하신 분들 보면 다 나를 파악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그거가 말로는 좀 쉬운데 실제로 직면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거를 글로 적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못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저는 암기는 잘했어요. 근데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것도 공부 방법 나왔었는데 뭐 설명을 하거나 개념을 이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말을 순서는 정했는데 말이 두서없이 나오는 게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번 공부 환경을 바꿔야겠다 싶어서 1인 독서실에서 도서관으로 갔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다른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이나 그러니까 마음의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 오늘 왔다. 약간 이렇게 굳이 출석 체크는 안 하고 제가 그냥 오늘은 내가 저 사람보다 늦게 갈 거야. 약간 이런. 아침 진짜 7시에 문을 열었는데 저도 집 앞에서 5분 거리 도서관을 다니면서 7시에 줄 서서 6시 50분에 가면 줄 서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 중에서도 아침 7시에 와서 저녁 11시까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목표를 두고 내가 오늘은 쟤보다 늦게 간다. 이런 마인드로 마음의 친구를 두고 이 사람 왜 안 왔지? 이러면은 약간 그런 게 좀 이렇게 공부에 좀 미치거나 약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저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행동도 바꾸고, 또 하나는 제가 친구들이랑도 사이가 좀 멀어졌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해야 되더라고요. 약간 자존감이 많이 낮아 있었기 때문에 나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니까 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것도 내가 바꿔야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될 것 같아. 나 올해 나 진짜 후회 없이 공부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나 이만큼 나 올해는 왠지 붙을 것 같아, 붙을 것 같아 하면 진짜 붙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 계속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내가 생활 패턴을 찾아야겠다 이랬고 이제 일은 진짜 그만두고 이제 일은 하지 않겠다 마음을 먹고 대신에 주말에 미술관 아르바이트는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일부러 나갔어요. 왜냐면 친구를 다 끊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내가 한 번씩 미술관에 가서 그 유치원생들을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그 아르바이트인데 그거는 좀 해야 내가 좀 공기도 쐬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했었고 그리고 끊임없는 동기부여를 해야겠다. 그래서 아까 이 서초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되게 공감이 간 게 진짜 습관과 동기랑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A가 뭔지 까먹었는데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저희는 임용은 진짜 장기전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동기부여 액션 행동 네. 그래서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강사 활용을 잘하자. 그리고 끊임없이 저는 성적 체크를 했어요. 근데 제 점수가 잘 나와서 성적 체크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적 체크를 안 하고 내가 잘한 날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나 이만큼 잘해. 그러니까 잘한 날만 기억하고 못한 날은 뭐 컨디션 좀 안 좋았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자기 최면을 걸으면서 성적 체크도 했고 그러니까 이건 성적 체크는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강원도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우선 경기도에 살고 있고 뭐 지방에서 혼자 살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작년에 친하게 지내던 선생님이 강원도에 합격을 했었고 그분이 이제 강원도에 대한 좋은 약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강원도에 살고 싶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의 이제 이후의 생활 부모님들의 노후 약간 이런 거 생각을 하니까 강원도 좋다 이렇게 해서 강원도를 마음을 먹었고 강원도는 또 차이가 심한 지역이에요. 한 해는 경기도 서울만큼 치고 올라온 지역인데 또 한 해는 컷이 완전 낮아요. 그게 올해처럼 이게 반복 주기가 좀 심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대한 파악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기가 석고정물 소묘인데 석고정물 소묘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저는 소묘를 좋아해서 그런 약간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강원도를 도전을 했고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약간 마음가짐으로 저는 강원도를 초반부터 생각을 했고 한 명을 뽑아도 이 자리는 내 자리다. 강원도 TO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 2차 공부 방법을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서브노트는 저는 제작을 했어요. 이거 제작을 했고 이거는 본인 몫인 것 같은데 서브노트 아까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걸 체크를 하시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서브노트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해를 위해서 만드는 건지 그걸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걸 잘 파악해서 해야 되고 기출문제는 저는 계속 봤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출제자의 시각에서 왜 이걸 냈지? 이게 왜 중요해? 약간 이런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걸 봤고 또 교과서를 봤는데 교과서는 그냥 머리 식히는 용어로 뭐 이런 도판도 있네? 근데 중간중간에 약간 재밌는 작품 또는 못 보던 작가 이름 나오면 검색해서 보고 그런 식으로 약간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습관을 많이 길러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그리고 논술을 잘했기 때문에 이것도 동기부여인데 저희가 올해 논술 마지막 해였잖아요. 그래서 논술이 마지막 해라는 거에 그런 이제 난 이거 논술 아니면 점수가 나올 데가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동기를 부여를 시켰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념 파악이 중요한데 장지영 선생님한테 상담을 가면 비례가 뭐야? 이런 걸 물어봐요. 근데 이거 되게 기본적인 건데 답이 안 나와요. 비례라고 하면 입이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임용 시험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도 교육과정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개념을 내가 말을 할 수 있는지 자꾸 자신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돼요. 그 스카이캐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예서한테 의심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진짜 올바른 공부를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계속 의심하고 나를 자꾸 나한테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너 이거 말할 수 있어? 이거 뭐야? 이게 약간 그래서 약간 공부에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2차를 이제 제가 그리고 기본서 재미있게 보는 것도 장쌤이 잘 설명을 해주실 텐데 기본서가 저희는 줄글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뭐 배경, 목적 이런 게 좀 띄엄띄엄 있어요. 그거를 내가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약간 기본서를 잘 활용을 해서 배경은 이거, 목적은 이거 이런 식으로 내가 찾아가면서 하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또 파생 문제 예상하는 거 저도 문제풀이 그 모음집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오답노트는 꼭 활용하고 내가 약한 영역 이거 파악하셔야 되고 꼭 이제 2차를 말씀드릴 건데 아마 지금 합격 발표를 하지만 2차는 잘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와닿지도 않고 이거는 이제 1차 결과가 나고 2차 때도 합격 발표나 합격 수기를 다시 보시면서 상기를 계속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2차는 정말 연습만이 살 길인 것 같고 또 체력이 정말 중요하고 지역이 다른 사람들끼리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 같이 오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석고 정물 소미였기 때문에 저는 특강 때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소묘를 내가 좋아하고 잘한다고 해서 했는데 색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무한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시책 무조건 암기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면접이나 수업 실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되게 좌지우지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장쌤 앞에서 그 이론 강의 하시는 분들을 앞에 두고 실험을 하는데 너무 떨리고 이 사람들이 무표정 하면 내 수업 재미없나? 막 쫄게 되고 막 이 사람들의 표정 그런 거에 되게 많이 좌지우지가 돼가지고 이거를 고쳐야겠다 싶어가지고 어떤 반응이 나와도 이렇게 할 거다 이런 루틴을 제가 정했어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못하는 거 2차 때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게 이제 이 사람들 반응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업 실현할 때 무표정 컨셉 이렇게 저희 스터디원들끼리 정하는 거예요. 오늘은 무표정해, 오늘은 핸드폰에, 오늘 인상을 쓰고 있어 이런 식으로 컨셉을 정해서 하면 이게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처음 시작하면 좀 무서워요. 진짜 재미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걸 활용을 하면 좋겠고 그 면접이나 그런 2차는 정말 멘트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 시연을 10번으로 했는데 중간에 점심시간을 주셔요. 그러면은 면접관들이 점심을 드시고 오신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수업이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 3반 지금 점심 먹고 너무 졸리고 피곤하죠. 이러면 면접관들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 힘들어 약간 이런 표정을 지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런데 우리 3반 4시간 미술 시험에 집중하는 거 선생님이 아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수업 시작합시다 하면은 면접관들 눈빛이 달라져요. 그럼 그 면접은 수업 실은 정말 2초 만에 결정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첫인상 때 어떤 멘트를 할 것이냐, 뭐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할 것 치고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차는 그래서 어떻게 제가 2차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실기 끝나고 저녁에 제가 원래 안양을 사는데 통학을 너무 힘들어서 2차 때 친구 집에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아침 7시에 시책 전화 스터디를 하고 실기 갔다 와서 저녁 11시 반에 수업 실연을 연습을 하고 저녁 12시 이후에 또 면접 스터디를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보냈어요. 2차 때. 그래서 정말 막 중간에 막 보약도 뺏어 먹고 친구 보약도 뺏어 먹고 중간에 막 아파가지고 죽도 먹고 막 그런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차는
시간도 많이 아껴야 되고 해서 통학 거리도 줄이셔야 되고 많이 맛있는 거 먹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합격 수기 때 제가 구체적으로 적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인드 컨트롤이랑 그런 거 생활 패턴 얘기를 하면 앞에 선생님들이 다 말씀하신 건데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뭐 내가 붙는 시험이다. 그리고 뭐 붙을 거라는 자신감,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 오래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녀야 되고, 또 겸손한 자세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재수지만 초수분들의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나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해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겸손한 자세도 중요하고, 저도 스터디는 정말 많이 해가지고 교육학 같이 했던 친구랑 생활 스터디로 아침에 출근 그거 하는 거 출첵, 그리고 점심시간에 다시 가서 출첵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어플, 저는 알람 어플을 자고 일어나면 알람을 누르면 아파트가 건물이 하나 세워지는 그런 어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파트 내가 이렇게 만드는 그 재미에 제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저도 잠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어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직강을 3월부터 나왔었는데, 스터디가 이렇게 맺어지잖아요. 근데 스터디를 할 때 무조건 윈윈을 하는 스터디를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낌없이 나눠주고, 그러다 보면은 그 스터디가 힐링 타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강 끝나고 스터디 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 직강 끝나고 교육과정도 말을 하고, 약간 그런 걸 되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무엇보다 진짜 자존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소중하게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한 명을 뽑아도 내가 붙는다는 내 마음가짐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면 공부에 미치다 보면 약간 이제 막 길거리에 뭐 저기에 해조묘가 사용이 됐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묘작도, 길고양이만 지나가도 막 묘작도가 생각이 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를 즐기면 진짜 재밌거든요. 그래서 수험 생활을 단순히 우울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결정한 일이니까 끝까지 재미있게 행복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